청담동 피해 계약. 청담동 골목 끝 넌사인이 반짝이는 고급 바 옆에 아무런 간판도 없는 오래된 건물이 있었다. 낮에는 아무 일 없는 듯 조용했지만 밤이 되면 그 건물 지하 깊숙한 곳에서만 들을 수 있는 묘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피해 계약이라고 불렀다. 오늘 밤 그 계약이 다시 체결되는 날이었다. 비 내리는 저녁, 마 회장이라 불리는 조직의 보스는 검은 양복 차림으로 2명의 오른팔을 데리고 건물로 들어섰다.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지만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만날 사람은 강남을 양분하는 또 다른 세력의 수장, 최 사장이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회담이라고 했지만 두 사람 모두 이것이 한쪽의 피로 끝날 것을 알고 있었다. 지하실 문이 열리자 축축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철제 의자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바닥에는 오래전부터 스며든 피가 검붉게 말라붙어 있었고 벽 한쪽에는 쇠사슬과 갈고리가 매달려 있었다. 한가운데 놓인 긴 테이블 위에는 술병 대신 두꺼운 서류 가방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이게 오늘의 계약서지. 최 사장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다. 그의 옆에는 키가 2미터에 달하는 듯한 거구의 부하가 서 있었고 그 부하의 오른손에는 마치 장식품처럼 보이는 칼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 칼은 이미 여러 사람의 숨을 끄는 무기였다. 마 회장은 천천히 서류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현금 다발과 함께 한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다. 종이 위에는 붉은 잉크가 아니라 진짜 피로 찍힌 도장이 있었다. 그 피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중 한 명의 것이었고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또 다른 피가 더해질 운명이었다. 계약 조건은 간단하다. 강남의 절반, 그리고 청담동의 모든 사업권. 마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차가웠다. 최 사장은 씩 웃으며 의자를 뒤로 젖혔다. 좋아. 그런데 조건이 하나 더 있지. 내 놈의 오른팔. 오늘 여기서 목숨 두고 가라.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마 회장의 오른쪽에 있던 부하 진우가 미세하게 숨을 들이켰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입술은 단단히 다물려 있었다. 마 회장은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놓인 잔을 들어 한 모금 삼켰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다. 하지만 너도 한 놈 두고 가야지. 두 사람의 시선이 서로의 부하를 향했다. 그 다음 5초 동안 아무런 말도 없이 피 튀기는 소리가 지하실을 가득 메웠다. 칼이 살을 가르고 주먹이 뼈를 부수며 바닥에 뜨거운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비명은 점점 끊기고 마지막에는 숨이 꺼지는 소리만 남았다. 피로 젖은 테이블 위에서 두 보스는 다시 마주 앉았다. 그들의 손목에는 방금 죽은 부하들의 피가 묻어 있었고 그 피로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그것이 청담동의 새로운 질서를 만든 피의 계약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날 밤 지하실에 있던 4사람 중 죽은 2명의 시신이 다음날 사라졌다는 것을. 그리고 며칠 뒤 강남의 골목마다 똑같이 잘린 머리가 하나씩 걸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피해 계약은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날 새벽 청담동 뒷골목은 기이하게 조용했다. 평소라면 새벽 배송 차량과 술 취한 사람들로 북적일 시간이었지만 그날은 한마디로 숨이 멎은 도시 같았다. 이유는 단 하나. 강남 각 구역의 입구마다 누군가가 매단 잘린 머리가 천천히 빙글빙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머리는 전부 전날 지하실에서 죽은 두 부하의 것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목이 잘린 자리에서 여전히 따뜻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마치 죽은 지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은 듯했다.
더 섬뜩한 건 그 눈이 반쯤 떠져 있었고 보는 사람마다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었다. 마 회장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분노로 테이블을 뒤엎었다. 이건 최 사장이 한 짓이야. 계약 파기다. 그는 곧바로 수십 명의 부하를 모아 청담동 건물을 습격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진우만은 이상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다. 형님, 이건 사람 손이 아닙니다. 뭐? 머리 자른 방식이 칼이 아니라 뼈가 안쪽에서 부서져 나간 것 같습니다. 마 회장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 순간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전날 지하실에서 목숨을 잃은 석호였다. 죽은 자의 이름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스피커에서 들려온 건 사람 목소리가 아니었다. 쇳소리와 함께 피가 끓는 듯한 부글부글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낮게 기어 나오는 목소리. 계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같은 시각 최 사장 역시 이상한 일을 겪고 있었다. 그의 집 거실 한가운데 피로 젖은 계약서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전날 죽었던 마 회장의 부하 진우가 잘린 팔을 쥔 채 서 있었다. 그의 얼굴 절반은 사람의 것이었지만 나머지 절반은 완전히 찢겨나가 핏줄과 이빨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진우의 입이 천천히 열렸다. 내 놈들이 계약을 어겼다. 순간 모든 전등이 꺼지고 거실 가득 피비린내가 퍼졌다. 최 사장이 총을 꺼내 쏘려는 찰나 뒤에서 무언가가 그의 발목을 잡아당겼다. 쓰러진 그의 시야 끝에서 전날 지하실의 피 웅덩이 속에 잠겨있던 갈고리들이 스스로 움직이며 벽을 기어오르고 있었다. 그날 이후 강남과 청담동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피해 계약이 체결된 밤, 죽은 자는 반드시 살아 돌아와 계약을 완성한다. 그리고 그 계약이 끝날 때까지 피는 멈추지 않는다. 마 회장은 그날 밤 최 사장을 은밀히 불러냈다. 두 사람은 한강 다리 밑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오래된 창고에서 마주했다. 이건 내 짓이 아니었군. 내 놈도 아니었잖아. 둘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노려보다가 동시에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죽은 자들을 없애야 한다. 창고 한쪽에 놓인 테이블 위에는 각종 무기들이 널려 있었다. 산탄총, 전기톱, 소위탄. 심지어는 불길 속에서도 연소를 계속하는 산화철 가루까지. 그들이 노리는 건 단순히 시체를 부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것이었다. 그날 자정 두 사람은 각각 10명씩의 부하를 데리고 청담동 지하실로 향했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그들의 계획은 무너졌다. 지하실 문은 이미 열려 있었고 안쪽에서는 피 웅덩이 속에 무언가가 꿈틀대고 있었다. 피는 단순히 바닥에 고여 있는 게 아니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기어오르며 벽을 타고 천장으로 뻗어나갔다. 그리고 그 피 속에서 전날 죽었던 진우와 석호가 상반신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그들의 몸은 반쯤 썩어 있었지만 눈동자만은 살아있는 것처럼 번쩍였다. 계약 아직 미완성이다. 순간 뒤에 있던 마 회장의 부하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총을 난사했다. 그러나 총알은 피에 닿자마자 멈춰버렸고 피는 오히려 총구를 타고 그의 팔로 스며들었다. 몇 초 뒤 그 부하의 온몸이 뒤틀리며 피가 그의 입과 눈, 코에서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다. 최 사장이 산탄총을 들고 진우의 머리를 향해 방가쇠를 당겼다. 머리가 산산조각 나는 듯 보였지만 그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다시 합쳐졌다. 안 죽어, 마 회장이 이를 악물었다. 그때 지하실의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 계약서가 스스로 불타기 시작했다.
하지만 불길 속에서도 종이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불이 피로 번져나가며 살아있는 모든 자를 향해 기어왔다. 마 회장과 최 사장은 서로를 바라봤다. 이제 선택은 하나뿐이었다. 계약을 완성시키는 것. 피의 계약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다. 죽은 자의 피와 살아있는 자의 피가 하나로 섞여야만 끝나는 의식. 내 놈의 피가 필요하군. 그건 나도 마찬가지지. 둘은 동시에 칼을 뽑았다. 그러나 싸움은 길게 가지 않았다. 피는 이미 그들의 발목을 감싸고 있었고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몸이 서서히 붉게 물들어갔다. 비명과 웃음이 뒤섞인 소리가 지하실에 울려 퍼졌다. 다음 날 아침 청담동 지하실은 아무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건물도 사람도 피도 단지 그 자리에 한 장의 종이만 놓여 있었다. 종이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피의 계약 제2대 서명 완료. 다음 계약자를 기다린다. 며칠 뒤 강남 한복판의 고급 펜트하우스. 비서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문을 열었다. 사장님, 새로운 계약서가 도착했습니다. 그 봉투 위에는 주소도 발신인도 없었고 봉인 대신 붉은 손바닥 자국이 찍혀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주인은 젊고 야심찬 사업가 박도현이었다. 그는 강남 부동산 시장을 장악한 인물로 최근 청담동까지 세력을 확장하려 하고 있었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오래된 종이 한 장과 부패한 피 냄새가 함께 흘러나왔다. 종이 위에는 단 3문장만 적혀 있었다. 피의 계약 제3대 서명자. 강남 절반의 권력과 영원한 생명. 단, 대가로 가장 소중한 일을 바칠 것. 도현은 비웃으며 종이를 테이블에 던졌다. 이런 미신 같은 걸 누가 믿나. 하지만 그 순간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이미 3년 전에 사망한 그의 아버지였다. 손이 떨리면서도 전화를 받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현아, 계약을 거부하면 넌 내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전화를 끊자마자 펜트하우스 창밖으로 강남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다. 도시 전체가 갑자기 정전된 것이다. 어둠 속에서 바닥 틈새로 피가 스며 나와 천천히 도연의 발목을 감쌌다. 거실 중앙에 2개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마 회장과 최 사장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은 절반이 녹아내린 채 살점 사이로 뼈와 검은 피가 드러나 있었다. 우린 끝냈다. 이제 내 차례다. 피가 그의 발목에서 허리, 가슴, 그리고 목까지 차오를 때 도현은 숨이 막혀왔다. 그 순간 계약서가 바닥에 떨어지더니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종이가 그의 가슴 속으로 파고들었다. 심장이 불타는 듯한 고통 속에서 그의 시야는 새빨갛게 물들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청담동 지하실에 서 있었다. 앞에는 긴 테이블, 옆에는 2개의 빈 의자, 그리고 맞은편에 낯선 2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두려움에 질려 있었고 몸은 결박된 상태였다. 계약서가 그의 앞에 놓였다. 펜 끝에는 붉은 피가 묻어 있었다. 등 뒤에서 마 회장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서명해라. 그리고 다음 계약자를 준비하라. 도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펜을 들어 이름을 썼다. 순간 지하실 벽이 갈라지며 피의 웅덩이가 솟아올랐다. 피 속에서 잘린 손들이 튀어나와 결박된 2 남자를 끌어당겼다. 그들의 비명은 피에 잠기며 곧 사라졌다. 도현은 숨을 고르며 계약서를 덮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다. 다음 계약자는 내가 고른다. 그 순간 지하실의 불이 전부 꺼졌다.
어둠 속에서 들려온 건 도현의 웃음과 수백 명의 목소리가 겹쳐진 기괴한 음성이었다. 피는 멈추지 않는다.